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주도정과 2공항 반대단체가 오늘 제주도청에서 모처럼 얼굴을 맞댔습니다. 조금 전 원희룡 지사와 2공항 반대 측 대표들이 만나 제2공항 공개 토론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던 원 지사와 반대 측은 세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합의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반대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이번 면담에 직접 참여한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탐사 K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의 실태를 밀착 취재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성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제주 거주민과 이주민의 간극을 밤마실이라는 특별한 문화 행사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림읍 귀덕리 마을 주민들인데요. 그 훈훈한 이야기를 고팡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용어로는 가볍게 여기다가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열로 인한 실신과 경련, 피부가 부어오르는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몸이 흡수한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납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간 상태로 대부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땀을 동반한 탈진 증상을 보이는데요.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 발생 시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체온을 낮춰야 하고요.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사병의 경우 수분을 섭취해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화재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바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주도 CCTV 관제센터가 도내 곳곳에 설치된 CCTV로 24시간 감시하며 도민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진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조심스레 뒷주머니를 뒤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며 지갑을 빼가는 일명 부축배기를 시도한 겁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로 이 상황을 지켜본 관제센터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머니를 뒤진다고 해가지고 그 관저연분한테 112 신고를 하게끔 했고 자치경찰분한테 연락을 내서 조치를 취하게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운영하는 도내 방범용 CCTV는 모두 7천여 대. 이처럼 공원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로 24시간 감시가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사 범죄뿐만 아니라 주치자 처리와 화재 신고 등 지난 2년 동안 조치한 내용만 매해 4,000건을 넘고 올해 들어서도 2,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안전 파수꾼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에 제주도는 방범용 CCTV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생활 주변 취약 지역과 우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500대씩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고를 감시하는 매의 눈 관제센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도민 생활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8개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를 조사해 모두 69건을 적발하고 21명에 대해 해당 기관의 징계와 훈계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인적성 검사 합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서류와 면접 시험 평가 기준을 멋대로 변경하고 지원자 경력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가점을 줘 채용했습니다. 이 밖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같은 부서 직원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2호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육상동물 현지 탐문조사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에서 3차례 진행된 육상동물 현지 탐문조사서에 마을 주민들이 노루를 봤다고 기재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하청을 맡긴 조사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악산 뉴 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 소똥구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이 서식지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연대기구가 출범합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다음 달 각계 80여 개 단체와 함께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를 출범해 첫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대기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도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청년들이 일본 규탄을 위한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 평화나비는 오늘부터 제주시 노형동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1시간씩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제 하루만 도내에서 4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실외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 증세를 보였고 나이별로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2~3명씩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제2공항 반대 측과 원희룡 지사가 조금 전이죠. 오후 4시 30분부터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제2공항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를 놓고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양측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오늘 면담에 직접 참석한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면담이 끝나자마자 출연해 주신 건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측의 공개 토론에 관련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8월 중에 3차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반대 측 추천인사 2명하고 네. 도에서 추천인사 2명 해가지고 이제 2차례를 하고요. 마지막 한 번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직접 출연하는 그런 토론회로 하기로 합의가 됐고 지금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개 토론의 횟수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3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네. 이 정확한 이제 그런 방송사 일정이라는 게 일정을 고려해서 아마 실무 협의를 통해서 금방 그것도 정해질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그 토론의 출연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이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 사람들끼리 풀어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제주도민들에서 패널을 골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2공항 갈등 해법까지 해서 이제 도지사와 직접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거고, 예. 어떤 그 뭐 구체적 내용으로 따지면 갈등 뭐 해소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눠볼 예. 계획인 거죠. 예.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쟁점이었습니다. ADPI 보고서 검증 문제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저는 토론회와 별개로 ADPI 검증 문제는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하자고 했지만 일단 도지사께서는 이 토론회에서 할 얘기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PI 검증 그 보고서 검증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있을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자. 하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답변을 조금 피하셨군요. 예, 예.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ADPI 보고서 검증 문제가 불발이 된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정부라든지 제주도에 계속 그 요구할 계획이신지요? 이 ADPI 용역 보고서는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당초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제2공항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주공항이 확장만으로도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제2공항을 한다는 거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그 150만 평의 땅을 없애면서까지 할 정도인데 그 ADPI 용역 보고서가 검증이 안 되면은요, 모든 게 다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분명히 ADPI 용역 보고서는 검증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DPI 보고서 검증 문제에 네, 관련해서는요. 네. 이공항 반대 측에서는 공개 토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면담이 있기까지 그동안 어떤 그 물밑 논의가 있었는지요? 사실 그 지금 국토부와 이런 검증 문제를 하다가 지금 이 국토부가 기본계획 강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최종 보고회까지 하고 한 정도인데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나 도정에서는요 원더풀 TV라고 그 유튜브 방송 그런 것들 막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 상식들을 이 도민사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 우리가 토론회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예. 그 유튜브 방송이죠. 원더풀 네네. TV를 직접 보신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다면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다거나 뭐 전문가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정으로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너무 자기가 찬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그 도정의 자세를 질타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회 장에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취지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달에 제2공항 제주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부와 그 용역진이 불참을 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제주도와 토론회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모든 토론이 그렇지만 토론에서 뭐 승패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찬성 측 반대 측이 토론을 하는데 도하고 저희들 해서 뭐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지켜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뭐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갈등이 여전한데 이번에 그렇다면 공개 토론회 외에 앞으로 그 2공항 반대 측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가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조직이 그 투쟁 조직이 지금 나눠져서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옛날 그 박근혜 퇴진 국민동본부 제주본부 할 때가 106개 단체가 하나로 해서 했었습니다. 네네. 우리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로 외연을 확대시켜서 하나로 뭉쳐서 이 싸움을 조직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하는 모든 도민과 함께 해서 반드시 이 우리 도민들의 요구와 도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쟁과 아울러 정치권을 압박하고 청와대에 접촉하고 그래서 중앙 정치 쪽에 가서 이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조사 지금 예. 혹시 이 얘기는
언급이 없었나요? 오늘도 제가 공론조사 얘기 혹시 뭐 입장이 바뀌는 게 없냐 하니까 이제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라, 뭐 그다음 국회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공론조사라는 게 제주도민의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공론조사를 꼭 공론조사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론조사의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투표도 될 수 있고 여론조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슬기롭게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대한 인식이 없다는 데 좀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요. 특히 도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환경 영향 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의혹이 있어서 지금 제2공항 그 반대 측에서는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없었나요? 네,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그 현재 부진해 있는 동굴들을 전수조사하자, 같이 하자. 도와 대책위가 같이 해서 공동으로 현재 부진해 동굴 전수조사를 하자. 그 숨고리나 이런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지사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 이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답변을 검토해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볼 수밖에요. 근데 이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니까 뭐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어땠습니까? 간단한 예로는 이 숨고리 8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첫날 우리들이 조사했을 때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발견됐습니다. 내일도 아마 또 더 발견될 걸 봅니다. 그 전체 부지가요, 용암 지형이고요.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가 이제 그 튜뮬러스라든가 화산 그 동굴 지형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가들이 좀 정확한 기계를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략환경평가의 그 발표로는 전혀 그건 엉터리 조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 그 공개 토론회가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을 좀 해소하는 그런 작은 실마리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탐사K에서는 일부 개발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심의 통과를 위해 위원들에게 금품까지 건넨 정황을 보도해드렸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과 로비도 문제지만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것 자체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탐사K가 제주도의 심의위원 위촉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살록도로와 바림의 오름이 만나는 곳. 지난 2014년 애월읍 상가리 일대 44만 제곱미터 부지에 일본계 투자자가 숙박시설과 한류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산간 개발 논란과 멸종위기종 애기뿔 솥동구리 보존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며 두 번 열린 심의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고도를 좀 낮춘다든지 한두 동 삭제하는 걸로는 지금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대규모 사업마다 문제점을 지목하며 제동을 걸었던 심의위원회에 2년 임기가 만료된 상황. 제주도는 상가리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뒤 넉 달 반 만에 기존 위촉직 위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모두 교체했는데 새로 꾸려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수는 도에서 발주하는 이런 모든 관련되는 일을 그 친구가 거의 도맡다시피 해요.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전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자 측의 보완 계획을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토한 뒤 내려진 결정이며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조례에 따라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제주도가 특정 위원을 3차례 연속 위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심의위원은 제주도에서 요청해와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 측은 위원회 구성 조례와 관련한 예외 조항들을 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원회 전공은 건축 분야로 특수 전문 분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전 심의위원들의 2년 임기가 완료됐다며 위촉직 13명 가운데 10명을 대거 교체할 때와는 또 다른 잣대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각계 전문가 15명, 환경단체 3명을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것 외에는 개발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현직 공무원이 2명 포함되고 위촉직의 퇴직 공무원이나 제주도 산하기관 직원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좀 사업자 측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소극적으로 임하시다가 결국 여기 통과될 쯤 해서 전체 의견으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교수들마저도 도의 눈치를 보고 도의 의중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당연직 공무원 위촉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들어갔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라서 어떤 우리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자, 승인을 돕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그리고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위촉하는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제주의 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9시 뉴스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짚어봅니다. 탐사K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오늘까지 4차례 탐사K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문제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효연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신 게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위원으로 선정된 건 어떤 과정을 거친 건가요? 예, 그 도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환경영향평가 그 심의 항목 중에 네. 식물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식물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이 돼갖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환경평가 과정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들었던 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비공개였던 심의 과정, 결과 네. 이런 거를 또 공개를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당시 위원들이라든지 네. 공무원들의 반발이 컸을 것 같거든요. 예, 일부 그 위원들의 그 반발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짐작해 보건데 아무래도 그 관례를 좀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했던 거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공개가 되면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심의위원회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돼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 바뀐다면 그거는 도민들이 결코 그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그 도민들에게 이 심의 결과를 납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 위원들의 그 중론을 모아갖고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실 때 그 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심의를 하다 보면 그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좁히지 않고 어떤 그 표결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많은 토론을 했고요. 특히 그 소수의 단체로 그 참여했던 그 환경 시민단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 추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당시에 심의하신 개발 사업들 중에는 어떤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있나요? 네,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기억나는 게 그 한림 해상풍력 사업과 그 다음에 그 상가리 개발 사업 그리고 그 송악산 그 유오션 타운 뭐 그런 등이 좀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에서 계속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뭔가요? 뭐 그 간단하죠. 그 우선 그 상가 개발 사업은 노꼬매 인근입니다. 그 해발 600m에서 굉장히 높은 지대죠. 그리고 거기는 경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사업 내용에 절삭을 해서 그 건물을 짓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평가서에서는 빠졌었지만은 그 근처에 애기뿔 소똥구리 보호해야 될 종이 발견됐고 300초 군락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저희들이 계속 보완 요구를 했던 거고요. 한림 해상풍력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봤지만은 그 브레이드죠. 날개가 그 돌아가는 것이 애월에서부터 그 차기도 앞에까지 그 날개가 다 보였습니다. 그거는 경관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한 그 한림해상 인근이 새롭게 그 조기하고 보고의 그 어장이라는 것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검토와 동시에 있었을 경우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 돌고래 남방 돌고래의 그 이동 경로 그리고 그 본토의 그 철새가 그 이동하면서 잠시 귀착하는 지역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그때 심의서를 봤었을 때 부족했었고 그러한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계절적 영향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뭐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원치 않았기 때문에 뭐 임기가 종료돼서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들이 그 새로운 인물들로 위원회가 바뀌면서 결국은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새롭게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단지 그 먼저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제동을 걸고 보완 요구를 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보통 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보완 요구를 했었을 때 본인들이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뭐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위원이 교체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평가 심의 제도. 그럼 근본적인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그 사업자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하는 업체가 가불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사업을 대행할 때는 그 대행 업체를 사업자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도 시키고요.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 업자가 자유롭게 그 사업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중대한 하자,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과연 그 내용을 그 심의서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한다면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그 금백조로입니까? 그런 데서도 됐지만은 그 영향평가서의 그 어떤 부실이라든가 고의 누락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그런 데서 기인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아까 탐사회의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뭐 제주도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위원으로 위촉이 되던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네, 저는 그 위원회 구성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민들과 이렇게 그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사업 과정에서 그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중에 그 시민 환경단체 분들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내는 여러 가지 안들이 거기에 반영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표결로 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회의장 바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현재 5분의 1인 그러한 단체 회원들을 위원들을 저는 한 3분의 1 이상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그 구성 자체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3명이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많게 5명 이상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혹시 그러면 뭐 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선 아까 잠깐 한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부동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과거 특별자치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부동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의 권한이 있을 때는 도의원, 그 다음에 전문가, 단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업자가 계속 보완 요구를 해서 계속 제출을 하면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좀 교체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을 하다가 시간 끌기를 하면은 위원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시적이나마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위원들에게 끝날 때까지는 그 위원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서 그거를 하게 한다면 시간 끌기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도정의 주인이 바뀌어서 일이 진행될 때도 그러한 평가 심의는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개선 방안이 하루빨리 좀 모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고팡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고팡뉴스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자발적으로 만든 특별한 문화 행사인 귀덕 밥마시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꽃 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 오늘은 귀덕리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열리는 저희 마을의 특별한 행사인 귀덕 밥마시를 소개합니다. 귀덕 밥마시는 소통이다. 귀덕 밥마시는 사랑이다. 귀덕 밥마시는 나눔이다.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귀덕 밥마실은 거주 제주민과 육지 이주민 사이의 간극을 문화 행사로 풀어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귀덕 밥마실을 통해 주민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쌓으며 한 걸음 더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하니까 확실히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같이 인사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덕 밥마실은 여러 가지 행사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중에도 귀덕 밥마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토크 콘서트 공연을 지금 만나보시죠. 원래 사시는 그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하는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이주민들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육지들은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육지들은들이 와도 나쁜 짓만 아니면은 좋다고 데려다 밥도 먹이고 그렇지 내버리는 법은 없어. 너무 좋은 문화 행사 이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게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데 직접 그냥 참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런 기회까지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동안에 어색했던 것도 좀 멀어지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덕리 주민들이 솔직한 이야기와 특별한 공연 잘 들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핫 이슈 현장입니다. 바로 귀덕 밥마실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인데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참여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넘치는 특별한 나눔의 자리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귀덕 밥마실에서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아라고 하는데요. 제주의 일반 프리마켓과 달리 제주에 사는 저희 마을에 사는 상인들과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그리고 해녀 삼촌들까지 함께 모여 진행하고 있는 귀덕 밥마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덕 밥마실장은 마을에 사는 상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이나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리마켓인데요. 상품 판매보다는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물건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이날 하루 상인들은 생업을 접고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주민들도 평소 잘하는 음식이나 안 쓰는 물건을 값싸게 내놓습니다. 아니 오늘 뭐 팔러 오신 거예요? 고사리하고요. 네. 도토리 가루요. 제주 고사리 너무 맛있죠? 이 고사리 원래 파시던 건가요? 아니요, 여기 이주해 와가지고요. 네. 너무 이제 둘만 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좀 용돈 좀 이제 할 겸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 이런 행사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식도 판매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동안 너무 한적했었거든요, 귀덕이. 근데 이렇게 마을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아이들도 참여해 함께 나누고 아껴 쓰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조그만한 건 1,000원, 큰 거는 3,000원, 2개 사면 5,000원.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고 그게 너무 뿌듯하고 또 다음번 장터를 위해서 더욱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뿜뿜 살아납니다. 또한 귀덕 밥마실장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귀덕 1리 노인회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과 저희가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너무 기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했습니다. 오늘 고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고팜 뉴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덕 밥마실로! 어젯밤에도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밤도 더위가 이어져 밤사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외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1도로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33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도 북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부 지역과 남부 산지에는 오늘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점차 빗줄기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부 지역과 산지엔 가끔 비가 오겠고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후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24도 안팎으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동안 32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남서풍 기류에 의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대규모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파면 팔수록 의혹투성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원래 취지와 목적은 퇴색됐고 사실상 대형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졸속과 부실,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